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비트코인 워낙에 가격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죠. 아마 다들 투자 잘 하셔서 많이 수익도 보시고,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눈에 띄는 수익을 거두지는 못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이 많아지시는 그런 타이밍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가격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리플 가격도 엄청 올랐고, 지금 또 에이다? 카르다노죠. 카르다노 에이다 가격도 많이 올랐고, 알트코인들 가격이 이제 좀 따라 올라주면서 이제 또 알트 시즌, 알트 불장, 이거에 대한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좀 알트코인으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니면은 뭐 그럴 생각 없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과연 뭐 어디까지 오를 건지, 지금 뭐 급하게 한 9만 불 넘게 올랐으니까 조정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갈 것 같으니 지금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진 않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얘기한 것만 해도 벌써 뭐 한 3가지의 시나리오가 나오잖아요. 근데 뭐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아마 생각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럴 때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 좀 왜 투자하는가, 왜 투자하시는가요? 비트코인은 왜 투자하시나요?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비트코인을 왜 투자하고 있느냐?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저축한다는 말을 주로 쓰지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뭐 저축이라는 것까지는 개념이 이렇게 오시지 않았을 수 있으니까, 투자한다고 표현을 하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목적, 그 목적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투자든 아니면은 뭐 사업이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뭔가 매일매일 도전하고, 아니면은 뭐 좌절을 겪고, 거기에서 배우는 교훈이 있고, 실패하면서 배우는 교훈이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인생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죠. 근데 뭐 그러면서도 좋은 순간, 환희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우리가 단순히 좋은 종목을, 투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좋은 종목을 딱 픽해서 그 가격이 올랐을 때 높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게 어떤 그런 희노애락의 정점에 있는 그 환희의 순간이라고 보지 않아요. 돈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뭔가 사회에 좋은 영향과 선한 영향력을 미쳤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로 결과물로서 따라오는 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지만, 그 투자를 하는 나의 목적 자체가 굉장히 선해야 되고, 사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어떤 밸류 애드가 돼야지만이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이 나를 따라온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뭔가를 끌어당기려면, 즉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좋은 수익을 저한테 끌어당기려면, 저는 이 굉장히 남들과 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과도 저는 결부되어 있다 생각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남을. 하지만 그럴 정도로 남을 사랑해야 어떤 이 사회의 복이 나에게 찾아온다, 뭐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 투자의 본 목적은 저는 이것과 아주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냥 제가 돈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할 거면 비트코인 말고도 좋은 게 많죠. 그냥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은 비트코인 말고도 많습니다. 뭐 연간, 올해 YTD,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비트코인 수익률을 뛰어넘는 자산들은 많아요. 알트코인들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뭐 100%, 200% 올라간 것도 많고, 제가 가끔 밈코인 얘기도 드리잖아요. 뭐 밈코인들 중에서도 도지코인 같은 것도 올해 연초 대비 수익률은 비트코인을 뛰어넘었고, 리플, 방금 말씀드렸죠. 리플 같은 코인들도 지금 최근에 오버슈팅 하면서 이제 내년에도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규제의 불확실성에 거치고 나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죠? 뭐 SEC 의장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자산은 많다. 근데 비트코인을 왜 굳이 투자하느냐? 저는 일단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마치 이 위에 있는 차트에서 보이듯이
달러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1비트코인에 뭐 100달러다, 1000달러다, 10,000달러다. 요즘은 이제 10만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다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서 what seems to be happening? 뭔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겠지만,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일 수 있습니다. What is really happening? 진짜로 벌어지는 일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달러 가치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법정화폐 가치겠죠? 우리가 쓰는 원화나 아니면 뭐 이웃나라 일본, 중국이 쓰는 그 나라의 법정화폐들, 법정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데 비트코인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이 달러는 무한히 팽창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삼각형, 역삼각형은 이 위쪽의 범위가 무한대로 팽창할 수 있죠. 선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계속해서 팽창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Available capital. 근데 비트코인은 Available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 달러라는 어떤 법정화폐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자산은, 이제 저는 미래의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이렇게 극명한 조화를 이루고 있거든요. 조화를 또 이루고 있기는 해요. 이 그림이 저는 그래서 좋아요. 모래시계가 생겨가지고 상하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명확히 보여주죠. 비트코인은 양이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라는 것은 양이 무한히 팽창하기 때문에 갈수록 이 밑에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아니면은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대로 있지만 무한히 팽창하는 달러의 가격이 떨어지는,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이유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무한히 팽창하면서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하면은 주변 사람들도 그걸 보고 쟤 비트코인 참 희한하게 투자하네. 팔지는 않고 모으기만 하네. 이게 약간 선한 영향력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보고 같이 이렇게 토론하면서 배우고 논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이 탈출구를 마련하는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아주 근본적인 동기가 이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미국 정부 부채 보세요. 지난 221년 동안 12조 달러 늘어났습니다. 이 로그 차트겠죠? 20년, X축이 20년 늘어날 때 Y축은 5씩 늘어나네요. 5달러씩. 그러니까 지난 221년 동안은 사실 X축이 0에서 5까지, 뭐 여기 12까지 가 있는데 0에서 5까지 가는 데만도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20년, 40년, 60년, 80년, 100년, 120년, 140년, 160년, 뭐 180년 이상 걸린 것 같죠? 0에서 5 트릴리언 달러, 5조 달러까지 가는데. 근데 12조 달러까지 가는데 그래서 221년이 걸렸대요. 여기입니다. 근데 지난 4년간 다시 12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지난 4년간 다시 12조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그래서 미국의 정부 부채 전체 총량은 35조 달러죠. 이제 거의 36조 달러 육박을 했죠. 다시 35.8조 달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늘어나는 이 어떤 모양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키스틱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죠. 이 뭐든지 어떤 추세적으로, 그래서 이 피할 수 없는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는, 올라가는 어떤 뭔가의 가격은요, 그게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늘어나는 양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뭔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올라간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키스틱을 그립니다. 로그 스케일로 그렸을 때 이 초반부는 굉장히 테일 아주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전체 스케일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이니까 이렇게 긴 시간을 횡보하다가 갑자기 올라가서 이제 기하급수의 법칙에 따라서 엑스포넨셜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을 수 없는 트렌드, 이게 바로 그거죠. 뉴 뎁트. 미국 정부가 새로운 빚을 찍어내서 부채를 안고 채권을 찍어내서 계속해서 적자 재정으로 나라를 운영해야만 하는 현실이 더 이상 막을 수 없고, 구멍난 곳간, 구멍난 항아리, 막을 수 없는 현상, 그렇게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적자 재정 규모를 줄이겠다, 그리고 35조 달러의 부채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했지만 과연 가능할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트렌드를 보면은 막을 수 없는 트렌드구나.
약간 AI 기술을 구글 트렌드에 쳐본 것 같은 그런 차트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멍 뚫린 항아리처럼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미국 정부 부채의 양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막을 수 없다. 그러면은 반대급부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겠죠.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은 반대급부에서는 자산 인플레가 발생하니까 어떤 자산의 가격이 오를 거냐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겠죠. 근데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비트코인과 이 대척점에 서 있는 법정화폐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참 오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한정적으로 공급되는 어떤 희소한 자산의 가격은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다. 자산 인플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중위 집값입니다. 지난 이제 2016년부터 24년까지 중위 집값, 미디안 하우스홀드의 집값은 28만 8,400불. 그러니까 대략 한 3억 원 정도라고 할게요. 2020년에는 4년 뒤에는 32만 8,900불, 뭐 3억 5천만 원 정도라고 할게요. 2024년에는 43만 4,700불, 뭐 4억 한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2억대, 3억대, 4억대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죠. 우리나라도 뭐 중위 미디안 하우스홀드 전체 집값 중에서 가장 중간 값을 차지하는 집값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한 4, 5억 정도 하지 않을까 저도 싶은데, 뭐 서울 집값은 요즘 뭐 10억 밑으로 내려오는 게 거의 없지만 이제 전국으로 다 봐야겠죠. 아무튼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서울 집값 10억 밑으로 내려온 집이 별로 없죠. 우리 이제 국민평수 같은 30평형대 집 찾으려면은 뭐 웬만하면은 10억에서 20억 줘야 됩니다. 서울 어디를 가든. 그래서 이제 집 구하는 게 어려우니까 뭐 요즘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은 결혼을 잘 안 하고 뭐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해야, 아니면 전세금이라도 마련해야 뭐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어렵다. 그리고 뭐 집 한 채 없는데 애 낳아서 뭐 하냐, 어디서 기를 거냐,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런 생각 드니까 이 출산율도 역대급으로 낮아지는 중이고, 아무튼 미래를 낙관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집 한 채에 664 비트코인 하던 게 45 비트코인으로 줄었고, 이제는 6.6 비트코인만 내면은 2024년에 중위 집값 수준에 있는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면은 한 2030년쯤이 되면, 2030 뭐 한 5년, 아니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11년 후가 되면 한 0.1 비트코인만 가지고도 이렇게 중위 집값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날이 온다. 이게 추세잖아요, 추세. 미국 정부 부채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나듯이 비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 기준의 집값이 싸지는 것도 추세다. 그러니까 0.1 비트코인으로 집 한 채 살 수 있는 날이 곧 온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는지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비트코인으로 탈출을 해야 장기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제 자꾸 눈이 다른 데로 가죠.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거에 수혜를 받을 어떤 제2, 제3의 알트코인 또는 뭐 밈 주식, 밈 코인, 아니면 다른 무언가 단기적으로 더 급격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로 눈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우량 자산을 팔고, 집을 팔든 아니면 비트코인을 팔든 이런 걸 팔고 자꾸 그렇게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세로 오르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스페큘레이션에 의해서만 가격이 오르는 걸로 갈아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죠, 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자, 근데 한국인들은 지난 5년 동안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것 때문에 21%의 추가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가뜩이나 코스피도 안 올랐지만, 코스피가 올랐다 하더라도, 지난 5년 동안 올랐다 하더라도 이렇게 환율 때문에 그냥 앉은 자리에서 21% 손실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20년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1083원일 때가 가장 저점이었는데요. 지금은 1400원을 다시 뚫었죠. 지난 5년간 21% 상승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한국인들의 부는 앉은 자리에서 21% 삭감당하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근데 이렇게 삼성전자는 5만 원을 뚫고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복귀하긴 했지만,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 투자하셨던 분들은 지금 뭐 사실 지난 5년 동안 별로 한 게 없죠. 눈에 띄는 아마 수익을 거두신 분이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해외로 나가는 거고, 자꾸 미장으로 가는 거고, 뭐 서학개미라는 말이 그래서 등장을 하잖아요. 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뭐 수가 역대급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미국 주식도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듯이 계속해서 달러 가치가 비트코인 대비해서 또는
집 같은 우량자산 대비해서 하락하니까 미국인들은 또 미국인들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뭔가 탈출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더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더 비트코인으로 가야 되는 거죠. 미국으로 갈 게 아니라. 미국인들도 비트코인으로 탈출하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가면 뭐예요? 우리도 비트코인으로 탈출해야 그만큼 더 추가 손실을 메우고 우리가 자산을 불려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수학 공식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수학 공식.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듭 제곱의 법칙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이것도 로그 스케일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렇게 렐러티브 프라이스 관계를 밑에가 이제 연도고 Y축이 가격이니까 연도 대비, 시간 대비 가격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연도가 40% 늘어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6배씩 오른다는 지금 공식이 성립되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6배 오를 때마다 이 시간은 40%가 증가를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나이죠. 비트코인의 나이.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2년까지 2년의 나이를 먹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2년을 더 늘어나려면 이미 나이가 있으니까 더 오래 걸리겠죠. 40% 나이를 더 먹는데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칸으로 보시면 40%라는 기간이, 나이를 먹는 칸이 점점 늘어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0살일 때 40% 늘어나는 거는 짧고 2살일 때 40% 늘어나는 거는 더 길겠죠,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살일 때 40%가 늘어나는 거는 더 오래 걸리는 거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나이 대비해서 40%를 더 먹을 동안, 더 먹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6배가 오른다. 반대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6배가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40%가 늘어난다고 하는 그 나이를 먹는 비율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이 거듭 제곱의 법칙이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 빨간 점선. 분명히 트렌드가 보이죠. 비트코인 가격은 노란색 선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빨간 점선을 기준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완만하게 따라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빨간색 점선에 약간 언저리, 위에 언저리 부근에 와 있고 이게 이제 예년에 그랬듯이 많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겠죠. 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6배씩 오르는데 그 기간은 길어지고 있고 그 기간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 나이에 40%를 더 먹을 때 그렇게 6배 이상 오르고 떨어지더라. 이 공식을 정확하게 따르는 어떤 퓨어한, 순결무구한 자산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단타를 좋아하죠. 국장을 투자해도 테마주 좋아하고, 예, 빨리 치고 나오고, 그래서 빨리 졸업하고 싶고, 이게 다 목표가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단타를 치고 빨리 뭔가 수익을 내서 빨리 졸업하고 싶으면 오히려 그건 더 저한테 멀어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까먹고 그냥 내가 어떤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가치를 제공할 때 남들에게, 그럴 때 그 투자에 대한 결과도 나한테 따라옵니다. 근데 뭐 국장은 사실 지금 이렇게 전 세계 주식시장 대비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이 통화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는 이 가운데 탈출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자유, 부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그 인식 자체가 굉장히 낮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오히려 그냥 위험 자산으로만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니까 내가 발벗고 나서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이 상승과 함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저에 동조하고 저와 함께 할 때 그게 바로 전체 사회의 부, 전체 커뮤니티의 부가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익의 결과가 저한테 온전히 따라온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 공식을 따르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